이 습할 때는 균이 많이 심합니다. 그 이파리나 이런데 균이 많이 발생합니다. 뭐 탄저병, 노균병, 기타 그 입마리병, 아무튼 등등 이 고온다습할 때 병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. 그러고 비배 관리 거름은 이때는 잠깐 피해야 됩니다. 너무 많은 거름을 주게 되면 과비 현상이 나타나도 뿌리도 썩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이 과하면 좋지 않은 때입니다. 그래서 그 적절하게 맞춰가면서 줘야 됩니다. 실내에서 키우는 이파리 보는 관엽식물류는 요때 전정하고 화분갈이하고 이래야 될 때입니다. 시기적으로. 주기는 이파리 생기가 없을 때, 그다음 이파리가 처졌을 때, 이제 한 몇 번 보게 되면 되게 요게 한 15일이나 텀이 한 20일 요 간격으로 이게 되게 물이 마르구나 하면은 전후 5일 간격으로 먼저 오일 줘도 되고 먼저 후에 오일 줘도 되는데 전후 간격으로 5일씩 있다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근데 대개는 되게 관심을 갖고 보면 대개는 좀 시듭니다. 이파리가 시들어. 첫째 생기 갖고 두 번째 밑에 시들고 그다음에 심할 때는 밑에 잎부터 낙엽이 지고 나무젓가락 같은 걸 찔러서 나무젓가락에다가 한 3, 4cm를 이렇게 찔러보면 묻어 나오는 흙이 말랐을 때 밑으로 빠지게 흡족하게 줘야 됩니다. 토양에서는 2달에 한 번 거름을 줄 때 화분에서는 대개 한 40일 정도에 한 번 정도 거름을 줘야 됩니다. 지금은 냄새 나는 것들이 있어갖고 그 발효된 것들은 잘 주지 않고 화학비료 좋은 것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 농약사에 가서 보시면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걸 물 줄 때 규칙적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 한 번 주면 3개월에서 6개월간 비료가 있습니다. 그걸 놓아주면 됩니다. 저가로 판매되는 액티브로 들어있는 액체로 되어 있는 그 비료는 우리가 쉽게 사람으로 표현하면 설탕물 한 그릇 마시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일본에 넘어와가지고 생산돼서 들어오는 종류 영양제가 있는데 그것은 미량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예용 비료로서는 그 비료가 제일인 걸로 알고 있고 대개는 가면서 입이 좁게 나온다는데 그럴 정도는 좀 너무 텀이 길고 대개는 규칙적으로 1년에 한 2-3번 정도 즉 말하자면 3월 달에 한 번 주고 5월 달에 주고 9월이나 10월에 한 번 주고 이런 정도 3번 주면은 아주 이상적입니다.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마디와 마디 간격이 여기는 엄청 좁잖아요. 이게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약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좁혀 놨습니다. 말하자면 잎과 잎 간격이 좁을 때 훨씬 예쁘잖아요. 그런데 이게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이파리 간격이 이렇게 넓습니다. 이게 절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절간이 넓으면 기르면 기를수록 잘 못 키운 나무입니다. 절간이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잘 키운 나무입니다. 그런데 이 절간의 길이가 이렇게 좁은 것들은 지금 약 처리를 하는 거고요. 축소시킨 약 처리한 거고요. 여기는 이것이 그늘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웃자란 겁니다. 이렇게. 그런데 사실은 이 나무의 두께로 볼 때는 절간의 길이가 이런 정도 있어야 됩니다. 이런 정도. 예. 그 관상을 보는 나무 이파리는 이렇게 길었을 때는 별로 예쁘지 않죠?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이 크게 키웠잖아. 근데 크게 킨 건 그 관상용 화분으로서는 제로 상태고요. 이걸 어떻게 간격을 좁게 키웠느냐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. 그러려면은 뿌리도 억제해야 하고 순도 억제해야 되거든요. 이 뿌리가 지금은 빨간색이니까 별거 아닌데 요게 검은색으로 변했을 때는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로 이걸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이렇게 잘라서 다시 심어줍니다. 흙을 넣고. 그런데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이 가위나 칼을 쓸 때 새 것이 아니면 불에 굽거나
아니면 소독을 한 다음에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. 이게 팁입니다. 결정적인 팁. 다른 건 다 버리는데 화분은 한 20년씩 30년씩 갖고 다시 쓰고 있습니다. 재활해서 쓰고 있어요. 근데 그거 다 버려야 되고요. 만약에 버리지 않을 때에는 그 불로 다 구워서 쓰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꼭 더불어 말씀드리는 흙은 한 번 쓴 흙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. 한 번 사용한 흙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. 아까도 보여준 나무가 벵갈 고무나무고요. 이것도 역시 벵갈 고무나무입니다. 근데 아까 편에 보여준 벵갈 고무나무는 무늬 벵갈 고무나무고 요건 청 벵갈 고무나무입니다. 벵갈 고무나무에도 몇 종 종류가 있는데 청색 별강 중에서는 벵갈 고무나무 중에서는 이게 대표적으로 제일 예쁜 벵갈 고무나무입니다. 역시 이제 이것에 대한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꺼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코코피트라고 하는 흙으로 심어져 있는데 이걸로 심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요 위에 이거 잘 보세요. 여기 이렇게 이게 코코피트라는 흙으로 심어져 있었는데 이 흙으로 오랫동안 지속해서 키우면 뿌리가 꽉 찼을 때는 썩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흙으로 시중에 통용되고 있는 식물 화분류는 다 화분갈이를 새로 하셔야 됩니다. 네. 근데 화분갈이 할 때는 화분을 크게 키우는 것도 화분갈이지만 뿌리를 잘라서 다시 심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으로 잘 자랍니다. 햇볕이 부족했을 때 이 절가르마디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파리가 이렇게 넓게 나옵니다. 근데 딱 요때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결정적인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린다면은 이게 실내에 있으면 여름에 고온 나스퍼니까 절가르마디도 많이 길어나고 이파리도 이렇게 넓어집니다. 그러면 보기가 싫거든요. 이것은 베란다 쪽 햇볕이 잘 드는 쪽에 두거나 아니면 바깥에 햇빛이 잘 드는 쪽에 두는데 밖에 나갈 때 바로 햇볕에 나가면 이파리가 화상을 입습니다. 다 타요. 우리는 이 피부가 재생을 하지만 얘네들은 그 길로 탄 걸로 끝나버리게 되니까 바로 밖으로 나갈 때는 차광 있는 데로 나가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다음에 비가 이틀 내지 3일간 이상 계속 온다고 할 때 햇볕에 나가야 됩니다. 예. 다육 이걸 다육이라고 그러는데 다육이는 뭐냐? 가시 없는 선인장을 다육이라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 다육이 종류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저희도 1년에 몇십 종씩 들어오니까 이걸 다 기억을 못할 정도까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. 그런데 요 관리 방법과 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최저온도 10도, 최고온도 30도. 이때는 되게 물을 자주 주면 다 썩습니다. 10도 미만에서는 물주는 시기는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으되 말하자면 오전 11시 이후에서 오후 한 3시 이전에 그때 주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저온에서 물을 주게 되면은 이게 야가 뿌리에 스트레스를 입어가지고 간혹 썩는 경우가 생깁니다. 30도 이상에서는 되게 저녁 한 넘어갈 때, 해 넘어갈 때 6, 7시 넘어진 상태에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다음에 이파리는 이것들은 되게 이파리를 따서 이파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모래 같은 데다 올려놓으면 지가 스스로 순이 하나씩 다 터서 올라옵니다. 그다음에 이런 가지 있는 종류는 이렇게 잘라서 약간 표피면이 말랐다고 생각될 때 모래나 아마 부드러운 흙에다 꽂으면 다 뿌리가 내립니다. 근데 이것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꽂으면 다 썩습니다. 지금 봐주면 여기도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이파리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렸죠. 예, 이렇게 이파리를 떨어져 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순도 더 올라옵니다. 이렇게
작게 물을 안 주고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뿌리가 다 된다서 그냥 습이 있는데 올려놓으시면 자들이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 마지막 생존을 하기 위해서 뿌리도 내리고 순도 다 틔웁니다. 후록스라고 하는 꽃인데요. 이것은 되게 요 6월, 7월에 올라오는 꽃입니다. 그런데 수근초, 즉 말하자면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새 순이 올라와서 피는 종류인데 이게 여름에 아주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꽃입니다. 근데 후록스의 꽃 색상이 다양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요즘 인기가 있는 것이 요 나타샤라고 하는 품종입니다. 나타샤. 근데 생각보다 모아서 꽃이 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. 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두세 컬러로 이렇게 핑크색과 흰색이 나와 있는 꽃들이 드문데 이게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. 대개는 후록스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주로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나타샤 품종은 약간 귀하죠. 이게 대개 후록스 꽃이 그 색이 주종을 이룹니다. 근데 얘는 조금 귀하죠. 한마디로 채송화입니다. 채송화인데 서양 채송화입니다. 그래서 이 채송화를 포테리카라고 하거든요. 포테리카. 이것은 좀 솔직히 좀 다릅니다. 이건 카멜레온 포테리카라고 해서 색깔이 이렇게 변해갑니다. 햇빛에 따라서 야가 옷을 색다르게 갈아입습니다.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잘라서 꽂아만 주시면 뿌리가 잘 내립니다. 이것도 집에서 한 번씩 꽂아가지고 키울만 합니다. 대표적으로 이것도 군락을 이루면 정말 예쁩니다.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골에 농가주택에 사시는 분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꽃들을 심을 때 보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심리에 하나씩 심는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면 풀이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얘 식물들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다음에 비용도 풀 뽑는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더 들어간다. 그래서 이게 왕성하게 자랐을 때 풀이 햇볕을 봐주 못하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심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